그 중국의 그 역사적으로 유명한 의사들 중에서 손사막이라는 사람이 있지요. 사람에 대해서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은 오늘날 우리가 다시 한번 이분의 그 삶을 돌아보고 이분이 어떤 특별한 점이 있었는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분에게 있어서는 이제 세 가지가 있어요. 하나는 이제 그 치료 방법이에요. 또 한 가지, 두 번째로는 이 의사로서의 이제 품성, 품격 뭐 이런 것이 있고요.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양생론, 섭생론인데 이제 자기 스스로가 이제 그 건강 관리를 어떻게 했는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. 이 세 가지를 소개를 해드리면 이분이 581년에 태어나가지고 682년에 사망을 하는데 102살을 살았다고 그럽니다. 그 당시도 대단한 장수지만 지금 생각해도 참 오래 사는 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. 이분이 이제 뭐 저서가 뭐 천금요방, 뭐 천금익방, 양생법 뭐 이런 것이 있습니다. 근데 그 첫 번째로 그 치료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면 이 사람이 어디 길을 가다가 상해를 만났는데 상해를 그 유심히 보다가 이런 말을 했다고 그럽니다. 그 혹시 그 누가 죽었는가? 그래서 그 산모가 아기 낳다 죽었다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좀 그 시신을 볼 수 있는가? 그래가지고 이제 상해를 내려놓고 시신을 이제 검안을 했다는 거죠. 보는데 이제 그게 상여가 나갈 때 이미 이 사람은 죽은 사람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시신을 보게 됐고 그 시신은 그 이제 그 산모였는데 산모가 아직 죽질 않았다는 거죠. 그래서 산모를 구하고 아기도 이제 구했다 이런 얘기입니다. 오늘날 들어봐도 참 불가사의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. 그 다음에는 그 요폐증 환자를 치료하는데 요폐증 환자가 소변을 못 봐갖고 배가 이렇게 불러서 있는데 그 양파 잎을 이렇게 쪄서 이걸 가지고 요도구에 넣어가지고 소변을 보게 했다. 오늘날 뭐 의술로는 그렇게 뭐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만은 의술로는 또 대단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. 세 번째로는 이제 거머리 치료가 있다고 합니다. 어느 날 환자가 왔는데 이 싸움을 했는지 여기에 눈이 이제 이렇게 부어가지고 얼굴이 부어서 뭐 눈이 안 보일 정도로 이렇게 뭐 파랗게 멍들고 그래 침을 놓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 생각을 하다가 밖에 나가서 거머리를 두 마리를 이제 가지고 와가지고 이 거머리를 얼굴에다 이렇게 딱 두 마리를 놨는데 얼마큼 지나니까 거머리가 피를 이렇게 다 빨아먹겠죠. 여기 부기가 전부 내려가고 그 퍼란 멍도 없어져서 이제 환자가 집으로 돌아갔다. 이제 이런 얘기도 있고. 실제 그 거머리 문제는 그 러시아라든지 유럽 쪽에서는 오늘날에도 거머리 가지고 치료하는 방법들이 뭐 보편화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. 저는 잘 모릅니다만은. 그리고 거머리에 대한 그 문헌을 찾아보니까 거머리에는 그 히루딘 성분이라는 게 있더라고요. 근데 이 성분이 항응고, 그러니까 혈액을 응고시키는 것을 막아주는 그러한 그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그럽니다. 그래서 그 한방 쪽에서는 이제 거머리를 가지고 거머리만 쓰는 건 아닙니다만 이제 다른 거와 합해서 심혈관 질환에 아주 그 탁월한 효과가 있다. 이렇게 치료하는 방법도 있다고 합니다. 그 다음에 그 두 번째는 그럼 어떤 점이냐? 이 사람이 그 상당히 의사로서의 그 품격이나 이런 것이 참 훌륭했다. 근데 이걸 소개해드리면은 그 왕진의료가 있으면은 이게 빈부귀천을 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. 어떤 사람이 와도 이제 치료를 하는데 왕진의료가 있을 때는 거리가 멀다든지 또 무슨 날씨가 나빠가지고 비가 온다든지 눈이 온다든지 뭐 바람이 분다든지 이렇게 또 한밤중이라든지 이래도 이제 그걸
불평 한마디 안 하고 약상자를 메고 그 환자를 찾아갔다, 왕진을 했다. 오늘날에도 쉽지 않은 얘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,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. 그 의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말을 많이 하며 이제 희롱을 한다든지 농지거리를 한다든지 시끄럽게 한다든지 아니면 말다툼을 한다든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왈가왈부한다든지 뭐 다른 의사를 비방한다든지 무슨 자기가 병 고치고 나서는 내가 뭐 훌륭한 의사다 그러고 스스로 자랑을 하고 돌아다닌다든지 이런 거는 의사로서 고치기 어려운 오류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고요. 친구들이 와가지고 어느 날 담소를 나누고 이렇게 갈 때는 친구들 손을 잡고 백보를 걸어서 이렇게 배웅을 하는데 친구들이 거의 안 보일 때까지 이렇게 손을 흔들고 그리고 이제 배웅을 했다. 그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사람을 대할 때 절대 이제 큰 소리로 말을 하지 않았다. 그다음에 뭐 절대로 화를 내지 않았다. 뭐 이런 얘기예요. 그러니까 의사 이전에 이 사람의 그 품성이 아주 특별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. 그 세 번째는 이제 우리가 관심 깊게 볼 수 있는 부분인데 그 섭생법을 어떻게 했느냐, 양생법을 어떻게 했느냐. 새벽에 일어나면 이제 명상하고 기공을 한다 그래요. 그러니까 그 명상하고 기공이라는 것이 기공 뭐 오늘날 중국에도 지금 있지 않습니까? 그 명상도 또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이고, 그다음에 아침 식사를 할 때는 주로 죽을 먹는데 이게 죽을 아주 배부르게 먹지 않고 한 70% 정도, 위에 한 70% 정도만 차게끔 이렇게 먹는다. 그리고 식사를 하고 나서는 손을 이렇게 부비는데 이게 부비면 뜨거워지잖아요.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배를 문지른다. 옛날에 우리도 그 할머니나 어머니들이 우리들이 배가 아프다 그러면은 이렇게 손으로 배를 문질러 줬던 이런 기억도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식사 후에 백보를 걷는다. 백보 걷는 거 뭐 오늘날 많이 하는 거고요. 그 다음에는 그 가훈이라는 게 있더라고요. 그 가훈은 뭐 청심과욕이다 그랬어요. 청심이라는 게 말글청, 마음심, 과욕은 적을 과. 욕심을 이제 적게 부리고 마음을 맑게 하고 욕심을 적게 부린다. 이게 참 좋은 방법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. 차를 마셨는데 차는 인삼하고 복령하고 감초다.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약재니까 뭐 설명할 필요 없지만 이 중국의 차가 그 녹차 이런 게 유명하지 않습니까? 그런데 이분은 이제 그 세 가지를 넣어서 데려서 이제 차로 항상 마셨다 이런 얘기죠. 그런데 그 저도 수삼하고 꿀하고 같이 넣어가지고 이렇게 먹는데 몇 년째 먹고 있는데 이제 위가 좀 좋아지는 부분도 있고요. 괜찮은 것 같아요. 손발도 좀 따뜻해지는 것 같고. 제가 옛날에 보니까는 제약회사 회장님인데, 넘도록 이렇게 장수를 하셨어요. 그래서 그분 장수 비법을 제가 여쭤봤더니, 홍삼을 많이 먹는다고 그러시더라고요. 그리고, 역사서에도 보면은, 영조 임금 같은 경우가 참 장수하셨잖아요. 이분이 삽을 참 많이 드셨다. 이제 그런 얘기예요.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오늘날에 살면서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어 하는 욕망이 있고 또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손사막한테 한 수 배워가지고 우리가 실생활에 좀 반영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.